자, 오늘 마지막 사건 한 아동 성착취범에 대한 법원의 2심 판결 나왔습니다. 그런데요, 이 감형이 됐는데 그 이유가 공개되면서 정말 일파만파입니다. 자, 김하은 아나운서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박사방 조주빈과 같은 또 한 명의 아동 성착취범이 붙잡혔습니다. 30대 남성인 권 씨인데요. 스스로를 조교라고 칭하며 남성들을 대화방에 초대해서 여성들을 상대로 집단 성착취를 자행하기도 했습니다. 무려 16명의 미성년자를 상대로 60개의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8명의 영상 25개를 퍼뜨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권 씨. 1심 재판부는 권 씨가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전시한 게 맞다며 징역 8년을 선고했는데요. 그런데 어찌 된 영문인지 2심에서는 권 씨의 형량을 징역 3년으로 대폭 줄였습니다. 아동 성착취 영상이더라도 얼굴이 나오지 않으면 무죄라는 게 감형 이유였습니다. 법원의 엇갈린 판단, 우리 가족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 진짜 우리 가족 여러분들 좀 의견 좀 올려주십시오. 정말 좀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자, 백 기자. 일단 이 사안부터 좀 설명 좀 해주세요. 박사방의 조주빈, 제2의 제3의 조주빈이나 마찬가지인 상황인데 얼마 전에 1심에서 처음에 45년형을 받았다가 감형이 돼서 징역 42년을 받았습니다. 거의 한 짓이 똑같은데요. 재작년에 몇 달에 걸쳐서 미성년자의 나체를 찍어서 자기 SNS에 올렸습니다. 자기를 조교라고 부르고 여자아이들에게 원치 않은 자세를 취하게 하고 성착취물을 찍은 건데 몸에 자기 SNS 아이디를 적게 하기도 하고 SNS를 통해서 댓글을 남기면 이 여자아이들을 대여하겠다. 이런 이벤트까지 벌였습니다. 피해자는 알려진 것만 미성년자 16명이고 성착취물은 60개가 제작됐습니다. 한 시민단체가 이 남성의 트위터를 지켜보다가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자, 1심 재판이 있었는데요. 네. 거기서는 모든 혐의가 유죄였습니다. 그렇죠. 미성년자 성착취범이고요. 주된 혐의가 아동 청소년 16명에 대해서 상대 이 성착취물 60개를 제작했다는 이 혐의가 있고요. 또 청소년 8명의 영상 25개를 SNS에 게시한 혐의로 마청법 위반 등이 돼서 징역 8년이 선고가 됐었습니다. 자, 징역 8년도 뭐 그렇게 많은 거냐라는 생각이 들 텐데요. 자, 지금부터 드릴 말씀이 정말 충격적입니다. 2심에서요, 결과가 확 뒤집어졌습니다.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얼굴 안 나오면 무죄. 자, 영상 속 네. 그 피해자의 얼굴이 가려져 있었답니다. 그렇죠. 그래서 무죄다. 모자이크를 쳤다고 봐야 되겠죠. 일부 영상에 보면 등장한 피해 여성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의 얼굴에 모자이크가 쳐져 있기 때문에 이거 자체는 아동 성착취물로 볼 수 없다라는 게 2심의 의견이고, 또 일부 영상 자체는 뒷모습이 보이기 때문에 뒷모습만 봤을 때는 이 사람이 미성년자인지 성년자인지 알 수 없다. 어쩌면 이제 정말 법대로 판결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걸 다 빼뿌리 보면 성착취물 자체는 6개 정도밖에 인정이 안 되고요. 60개에서. 나머지 54개는 무죄가 됩니다. 무죄가 되고 피해자는 2명에 불과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징역 8년에서 징역 3년으로 형을 낮추었습니다. 심 의원님, 지금 막 그 골똘히 아니 이게 뭐지 막 이러고 계세요 지금. 머릿속에서 막 굉장히 많은 복잡한 생각들이 지금 일어나는데 이게 그 고등법원 부장 판사님들의 머릿속을 제가 잠시 좀 들어가 보면 그 말은 맞는 말 같아요. 제가 이렇게 뒷모습만 보면 이게 나이가 몇 살인지는 사실 모를 수 있잖아요. 사람 뒷모습만 이렇게 보면 이게 아동 청소년이어야지 이 음란물의 대상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뒷모습만 나왔을 때 이게 아동인지 청소년인지 우리는 모른다. 이건 규범적으로 판단해야지 그냥 뒷모습 보고 이게 아동이고 청소년이라고 말하는 것은 좀 잘못된 거 아닌가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검찰이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면 그 피해자들의 진술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저게 피해자 입장에서 난지 아닌지를 알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앞에 있는 이 영상과 내가 뒤에 보는 이 영상 같은 사람이에요라고 법정에서 그 피해자가 나오는 건 절대로 허용할 수 없지만, 진술 정도는 제가 피해자 진술이 있다면 이렇게까지 무죄가 안 나올 수 있었는데 이게 왜 무죄가 나왔을까? 규범적으로는 맞습니다. 뒷모습, 얼굴이 가려지면 아동 청소년인 게 모르니까.
그래서 무죄가 날 수 있지만 이게 아동 청소년이라고 입증할 수 있는 가능성은 검찰에서 기소 단계에서 인정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았을까? 그것 때문에 골똘하게 생각했는데요. 결국 법원에게 그거를 입증하지 못했는 거 아닌가? 그래서 법원은 변호사님 말씀대로 법대로 판단했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이게 법적인 저는 뭐 법을 잘 모르니까 그냥 일반인의 어떤 그냥 상식선에서 제가 교수님한테 좀 질문을 여쭙게요. 아니 피해자들은 자기 얼굴이 안 나와도요 자기 몸인 거 알지 않습니까? 예? 그런 상태에서 만약에 길거리를 그냥 나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나다닌 사람들이 다 자기를 쳐다보는 것 같고 이 정신적인 트라우마는요. 아 이게 모자이크했다. 아니 만약에 제 얼굴을 가려놓고 제 몸을 막 뭐 이런 이상한 영상들이 돌아다닌다고 하면요. 저는 내 얼굴 안 나오니까 괜찮지. 제가 그러겠습니까? 예? 최근에 이제 뭐 그 몇 년 동안에 미투라든가 여성에 대한 어떤 성범죄 이때 많이 나온 얘기들이 성인지 감수성이라는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제가 볼 때는 이 법관을 하는 분들이 피해자 인지 감수성이 상당히 떨어지는 것이 아닐까. 아까 얘기했던 뭐 법대로 했다 이렇게 되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일부 즉 60개 중에서 얼굴이 나오지 않는 54개에 대해서 무죄를 갖다 선고했다라고 한다면 글쎄요. 그 아까 뭐 지금 이런 것과 연관돼 가지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피해자들 중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신적으로 아주 피폐해져 가지고 뭐 결혼 같은 거는 아예 하지 못하고 나중에는 못 견디고 이제 도중에 이제 그 자기 목숨을 끊는 이런 사람들도 많은데 이런 것과 연관돼서 최초의 8년이라고 하는 그 형에 대해서도 우리 일반인들은 저게 무슨 8년이야라고 했는데 이 54개를 전부 다 무죄를 해가지고 그 54개 그 뭐 영상 같은 거 모자이크라든가 뒷모습 나오는 것을 전부 다 그런 식으로 판단을 해가지고 3년이 됐다. 이거는 과연 이 법을 우리가 어디까지 믿어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그런 측면이에요. 이게 어디에 방점이 찍혀 있는가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이건 뭔가 좀 동의하기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동의하기가 좀 힘듭니다. 지금 우리 가족 여러분들 엄청 지금 화나셨어요. 지금 이게 말이 되냐고. 예? 이게 일반적인 법 감정 아니겠습니까? 자, 앞서 이제 방송으로 저희가 보여드린 이런 사진들 워낙 이게 보여드리기가 어려워서 정말 진하게 저렇게 모자이크를 했는데 자 그런데 1심 판사가 보기엔 미성년자고 2심 판사가 보기엔 모르겠다. 아니 판사의 주관에 따라서 이게 편차가 너무 크잖아요. 뭐 제가 여기서 한번 말씀드리는데 인간은 불완전해요. 불완전하기 때문에 인간의 판단은 더 불완전하겠죠. 그래서 제가 좀 말씀드리는 게 지금 영상이잖아요. 저 영상이 이게 이진법 세상에 01010101 이렇게 쭉 올라가서 영상이 만들어지는데 저희들이 DNA 샘플이라 그래서 이게 동일인인지 아닌지는 그 안에 있는 해시값 좀 어려운 말인데 안에 있는 이진법 숫자의 DNA를 딱 찾아서 이 사진과 이 사진이 동일 인물인지는 저는 확인이 가능하다고 제가 알고 있는 일천한 포렌직의 지식으로는 알고 있는 건데 그런 부분들을 과학적으로 좀 입증을 했으면 어떨까? 이게 판사가 규범적으로 판단하면 저희들 지금 약간 좀 다른 말인데 뜬금없는 말인데 박력패스도 다 다르잖아요.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어요. 그러면 사법부의 신뢰가 떨어질 수 있으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재판장이 딱 소송 지휘권 행사해가지고 DNA 샘플 가져와봐. 이거 두 개 같은지 아닌지 내가 확인해볼게. 나의 주관이 아니라 과학적 바탕을 두고 확인하는 게 좀 필요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교수님 이 판결을 보고 나쁜 놈들은 말이죠. 딱 이 생각했을 겁니다. 진짜 얼굴 가리면 되겠구나 이제. 그렇죠. 얼굴 가리고 모자이크 하면은 이제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는 무죄다. 이런 잘못된 메시지를 줄까봐 저희들이 이제 걱정을 하고 있는 건데요. 지금 이것을 봐가지고 미성년자인지 본인들이 잘 판단을 못 하시겠다라고 하는데 그 판단 잘 못하죠. 왜 그러냐면 우리 술집 들어가는 미성년자들에게 미성년자냐 하는 것을 갖다가 확인을 하려면 그 사람들이 주민등록증을 확인을 합니다. 예. 그냥 봐가지고는 좀 조숙하게 생기면은 또 성년으로 보이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이 판사가 이런 어떤 그 고무줄 같은 그 판결을 내리다 보면 이 국민들이 이 어기에 대해서 그 동조를 하지 않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마음속으로 받아들이지 않을 때 법원 국민들로부터 외면을 받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이런 점에 대해서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자, 박 변호사님 일단 이 사람 그리고 또 검찰 모두 2심 판결 부당하다고 상고를 했다고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기다리고 네. 있다는데 좀 마무리 좀 해주시죠.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이제 결국은
제3자가 보느냐, 피해자 기준으로 보느냐, 판사를 기준으로 보느냐 이 부분인데 판사를 기준으로 법은 그렇습니다. 미성년자냐 아니냐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에 따라서 유무죄가 엇갈리는데 판사가 봤을 때는 아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린 겁니다. 대법원도 판사 기준으로 갈지 아니면 일반인 기준으로 갈지 피해자 기준으로 갈지 이거는 형법의 영원한 숙제거든요. 예. 이 부분 한번 지켜봐야 될 부분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